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픽입니다. 시사 토픽은 인천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인천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솔직담백한 대안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의 소식을 또 빨리 알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소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나를 지지했던 그 국민들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까지 함께 포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할지 여론을 들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인천 시민의힘의 정세일 운영위원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최순실 국정사태 터지고 나서 작년 연말 상당히 국정 혼란과 그 국정 공백이 여러 가지 그 질곡 속에서 이 19대 대통령이 결국은 탄생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선출 과정 보시면서 어떤 감회가 드셨습니까? 먼저 기뻤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먼저 가장 먼저 생각이 났고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떠돌면서 시위했던 그런 생각들이 먼저 생각이 좀 났어요. 예. 그래서 조금 새로운 감회가 주로 했던 이야기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예. 말들이 실증이 되는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예. 새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적폐 청산을 두 가지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개혁을 통한 적폐 청산. 이걸 하려다 보면 이제 국민 통합이 조금 더 어려울 거 아닐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쪽에 먼저 방점을 찍고 강조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보십니까? 어제 사설들을 쭉 보니까 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혁과 협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보수 신문들은 개혁에 앞서서 협치가 먼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강 개혁 뒤에 확강 개혁 이후에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이런 권력을 이용한 국정농단 때문에 생겨난 촛불 대선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저희들 생각에는 개혁이 먼저 앞서야 된다. 무엇을 위한 협치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에 협치 자체는 개혁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고 수단이다. 예. 그리고 새로운 나라, 즉 나라답게, 이게 나라냐라는 말서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했으므로 협치의 목적은 결국은 개혁에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방점은 개혁에 찍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다시 시점을 오늘로 돌아와서 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이틀째입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 중에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한다면 네. 안보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인천 시민이고 인천이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같은 그 북한과의 대결적 과제, 예. 또 적대적인 관계를 일단 대화 국면을 바꾸고 복원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곧 안보는 국방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드를 배치하고 어떻게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등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은 그들과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국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경제 문제, 예. 그리고 국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게 하는 안보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같이 해결할 수 있고
국민적 통합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신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 두 번의 그 지난 정부에서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두 번의 그 정상회담을 기획했고 그 실무를 처리했던 그런 분이 또 이제 국정원장에 추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과의 대북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보 프레임이라든지 대북 관계 어떤 기조를 좀 바꾸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국민적 기대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안보는 평화라는 생각이죠. 예.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안보를 하는 것이지 상대를 제압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안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갖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보도 좀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프레임이 바뀜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적폐들도 청산하는데 좀 쉬워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에 바라는 바, 특히 인천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천 홀대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새 정부에 바라는 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바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얘기해 예. 주시죠. 먼저 이번에도 인천시는 전국 투표율에 4위권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죠. 평균을 네. 못 미칩니다. 꼴찌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예전보다 좀 나지긴 좀 했지만, 나지긴 했는데, 나지긴 예. 했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예. 시민들이 정치를 멀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정권은 우리한테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는 그렇기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 좀 더 신경을 써라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정부한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인천 너무 홀대 받아왔습니다. 예. 인천 시민들한테 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도시로서의 그럼요. 위상에 걸맞도록 예.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평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정치권 이런 것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인천의 현안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특별히 더 드릴 얘기는 없지만 첫 번째 아까 안보 문제랑도 연관되는 문제이지만 예. 인천 앞바다, 그럼요. 서해바다를 서해바다가 평화로운 평화가 바다로 예.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어야 되고 예.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의 어떤 가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권에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인천시민의힘의 정세길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새 정부 또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또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활동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을 바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공약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환경 이슈 시간에 문재 대통령의 환경과 관련된 공약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환경 이슈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조광익 공동대표님 오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 대통령이 이제 어제 뭐 이 보궐선거 때 바로 취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19대 대통령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했던 이 환경 공약들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에너지 기후변화 공약인데 어떻게 공약이 제시가 됐었나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쭉 말씀드릴 건데요. 하여튼 굉장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특히 그 에너지와 관련된 공약 중에 특히 그 원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원전의 안정성 문제가 그동안 뭐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신 내용 중에 원전 중에 첫 번째가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한국의 원전이 신규로 짓는 음. 그 임기 기간 내에는 없을 것이다. 없겠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원전이라도 노후된 원전은 다 폐쇄시키겠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는 곧바로 폐쇄입니다. 이제. 폐쇄 수순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도 원래 원전이라는 것이 30년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10년을 보통 다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그 연장을 다 금지하는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원전의 숫자가 줄 수밖에 없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원전의 또 중요한 게 그 안전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들러리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 안전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완전 독립시켜가지고 예. 원전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예. 라는 것까지가 지금 원전에 대한 쭉
그 공약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만 따지더라도 아유, 상당한 변화인데요. 엄청난 큰 변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요새 뭐 미세먼지도 많이 많지만 예.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요. 예.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모두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예. 계획된 거는 10기 정도 뭐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예. 그거 일단은 다 취소하는 아, 공약을 취소하는. 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지금의 기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노후된 거. 음. 노후된 것도 역시 폐쇄하겠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예. 노후된 거에서 대단히 그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빼면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도 같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엄청난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예. 게다가 이제 이런 그러면 누군가 이제 물어보실 겁니다. 이렇게 딱 원전 석탄 다 전력- 없으면 전력도 전력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논란이 다 했는데요.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재생에너지. 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예. 전체 에너지 양 중에 20%.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양이 한 2, 3%뿐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걸 20%까지 높이 올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높이 올리기 위해서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발전자액 그 차액 제도라고 있거든요. 발전자액 지원 제도. 네. 이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 문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하고 석탄에서 나오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에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LNG라든가 이런 거는 좀 깎아줘가지고 그렇죠. 좀 더 친환경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친환경적인. 있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돼서 가능한 전력 수요를 줄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엄청난 큰 변화가 있죠. 그러네요. 이른바 탈핵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출발이, 예.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저 지금. 얘기를 해도 뭐 예, 전 세계적인 과하지 않을 추세도 또 정도로. 탈핵을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다음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데. 예, 뭐 문재인 대통령 오셔가지고 지금 당 취임하셔가지고 미세먼지 공약도 획기적인 게 하나 또 걸렸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그래요? 유일하게 예. 다른 후보와 달리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예.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국내에 나오는 미세먼지를 30%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 미세먼지를 30%를 줄이고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너무나 약하다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걸 WHO 기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양도 줄이고 기준도 강화하고 그렇죠. 뭐 그리고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 노후 석탄 발전소 다 폐쇄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까지 넣어 추가해서 예.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얘기까지 좀 나와요. 예. 마지막으로 이 4대강 사업 문제도 하천 분야인데 이 하천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죠? 하천 분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요. 역시 전면 제조사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예. 뭐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다시 해서 그리고 첫 번째 수사강 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 악화 문제가 있었고 녹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를 철거하는 문제까지도 다 열어놓고 가능성 검토를 다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또 후속 사업으로 뭐 일부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문제까지도 다 중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 하천 문제는 어떤 강뿐만이 아니고 유역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말고 하천 주변에 한 500m 예. 반경까지의 유역을 포함하는 유역 관리가 되어야 하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유역 관리를 하는 물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또 이제 예. 대통령의 공약의 이제 핵심 공약이에요. 내용이군요. 그래서 이제 하천과 관련돼서도 대단한 큰 변화가 벌어지지 않겠나. 예. 10년 만에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이 지도 체제가 변화되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네. 뭐 참 준비된 대통령이다. 지난번 그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착실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다 이러면서 이제 환경 문제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네. 것들을 경험하고 또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들이 또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그동안 뭐 탈핵이라든지 또 뭐 4대강 사업 또 유해 화학물질 관련된 이런 공약들이 실천이 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본인의 공약이기 때문에요. 네. 진짜 이 빌공짜 공약이 안 되기 위해서라는 그렇죠.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된 또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또 해야 될 역할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예. 걸 또 같이 좀 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 이슈 인천 환경운동연합의 조광희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학의 소식 알아보는 문화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이심포니에타의 조하연 단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새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저도 새 대통령께 바라는 게 있다면 문화가 정말 꿈꾸는 행복한 세상, 그리고 연주자들이 걱정 없이 즐겁게 공연하는 그런 무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예. 오늘 아울러 공연 티켓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여러분들 귀 쫑긋 기울이셨다가, 우리 지역 인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공연들, 좋은 공연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영국 소식이라고요? 네, 인천극단 10년 후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예.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연극 블랙아웃을 올해 신작으로 내놨습니다. 네. 박효미 동화 작가가 쓴 동명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인데요. 블랙아웃은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생인 동민이와 고등학생 동희 남매가 부모님이 해외 출장을 가며 집을 비운 사이에 만든 초유의 대정전 블랙아웃 사태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예, 블랙아웃 하면 이제 정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 정전 사태, 전기 없으면 어떻게 살까 정말 걱정되는데 네. 이 더운 여름에는 정말 끔찍하겠죠. 그렇죠. 무더운 날씨에 도로는 마비되고 상점들도 장사를 포기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가로등이 모조리 꺼지며 물과 가스마저 끊겨버립니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사회의 시스템과 그 위기 속에서 이기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또 양심을 버리고 본분을 잊고 마는 사람들 등 예. 재난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자아상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그려진다고 하네요. 오늘 블랙아웃 공연 티켓 많이 준비했는데요. 17일 수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인천 부평아트센터 헤느리 극장에서 있습니다. 예. 평일은 8시, 주말은 4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각 5분께 2장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블랙아웃 그리고 공연 보고 싶은 요일로 지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천 부평 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공연이 있고요. 17일 수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가시고 싶으신 날짜하고 블랙아웃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9070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티켓 선물 있다고요? 네. 예. 인천 청라에 있는 클래식 전문 공연장 엘림 아트센터의 2가지 공연 소식인데요. 네. 우선 12일 금요일 오르가니스트 오자경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입니다. 예. 오자경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음악과 바흐 음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국내에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오자경은 한예종 바흐 주간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해설을 곁들인 오자경의 바하 이야기가 벌써 8회에 이르면서 학문적이면서도 참신한 기획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예, 청라의 엘리마트 센터 그 대표이사님도 저희 네. 프로그램에 나오시고 하셨는데 네. 이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한 음색을 자랑하는 그런 공연장인데 네. 오자경 파이프 오르간 연주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디잔조를 곽연희의 오보에 협연으로 함께 들을 수 있고요. 예. 핸델의 오페라 세르세중 라르고, 또 바하의 이탈리아 협주곡 F장조 중 작품 번호 971번 등이 연주됩니다. 예.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13일 토요일 더욱더 기대되는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연주하는 연주회인데요. 감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또 흠잡을 데 없는 테크닉과 구성력, 뛰어난 통찰력과 가장 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매력적인 연주자입니다. 예. 조재혁은 국내 연주자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연주가, 해설가, 그리고 방송인으로 폭넓은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연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이심포니에타의 조하연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토픽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사 토픽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90.7MHz 경인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SNS로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또 문자 메시지도 받고 하니까 많이들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이블 TV에서는 매일 밤 10시 반, 그리고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 N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PC 포털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시거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켜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진행된 인터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우리 지역 인천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